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기소개서 10점, 직무능력기술서 10점으로 총 20점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4항목이 나왔고 자기소개서만 2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항목이 4개기는 한데 자소서와 직무능력기술서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10점 그리고 직무능력기술서 10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소서하고 직무능력기술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 직무능력기술서는 직무기술서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직업기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소속된 집단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통해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어낸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항목은 단순히 조직 적응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이해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지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경험이 배경이 되는 공동체, 즉 소속된 집단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해당 집단만의 분위기나 관행 그리고 소통 방식을 파악해서 나를 조율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조직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험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에 대한 이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관찰을 하고 또는 구성원들에게 직접 묻고 배우는 자세 또는 비교하는 부분들도 될 수 있죠. 기존 경험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조직원들과 맺었는데 어떤 식으로 조직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존중, 즉 타인의 문화와 방식을 인정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그리고 나의 습관을 바꾸어서 상대와 조화롭게 소통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조직에서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뭐냐면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한테 맞춰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조직에게 맞췄다라는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사례를 작성할 때는 내가 문화를 파악했고 그리고 적응 과정 그리고 긍정적 관계 형성 순서로 흐름을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문화는 정책이 아니라 습관과 분위기다. 즉 관습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드러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은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입장, 즉 배려를 했다라는 이 얘기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입니다.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일의 원칙 준수 대 효율성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을 기술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항목 자체는 원칙과 효율성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의 균형과 해결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의 원칙 준수, 즉 규정, 매뉴얼 또는 절차, 윤리 기준 등에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효율성, 즉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업무 간소화를 할 수도 있고 비용 절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이 아닌 거예요. 효율성사인 거예요. 고민을 내가 했고 단순 결정이 아니라 고민한 흔적과 접점 찾기. 그러니까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효율성을 찾았느냐라는 그 스토리를 적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원칙 방법 준수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일의 원칙에 대한 준수 방법론으로는 절차를 준수해서 정해진 프로세스에 생략 없이 모두 따른다라든지 법정 윤리적 기준, 내부 규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고 간소화할 수도 있었다. 절차 준수라면은 중간 보고 생략 후에 최종 결과로 대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간소화, 불필요한 반복을 제거함으로써 동일 문서에 대한 반복에 대한 제출을 줄여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효율을 위해서 원칙을 어겼다거나 원칙을 지켰더니 일이 느렸다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요구하는 자소서 항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등, 그리고 사고의 흐름, 그리고 절충과 실천을 서술해야 되는 거죠. 핵심 자체는 어떤 기준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았는가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즉 절차는 지키되 내부용 보고는 효율화한 방식으로 현실적 조율을 했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칙 중시의 조직인데 현실적으로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 기반의 효율화에 균형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자소서 항목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능력 기술서입니다. 지원한 직무에 본인의 가장 자신 있는 역량을 기술하고 이를 활용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지원을 했는데 자신 있는 역량, 직무 설명서 기반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 경험, 즉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런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역량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이해력, 국민연금법이라든지 기초연금법, 4대 보험 등 법령을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원칙을 숙지하고 그 원칙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을 써주시면 됩니다. 가입자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느냐? 가입자 기록관리라든지 급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객 응대 상담 역량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험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노후 준비 서비스나 장애인 서비스, 민원 응대 직무, 응대가 사무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객 응대 및 상담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경험에서 이런 고객 응대 및 상담 역량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한 예측과 예산 실적 관리 등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협업 조직 이해력이라든지 문서 작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능력, 즉 본부지사의 냉난방 설비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직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본부지사의 건축 개보수 공사 감독이라든지 신규 청사를 건립한다라든지 노후 청사의 유지보수,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역량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가용 전기 설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번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입사 후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구성 자체를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무 수행 계획, 즉 입사 후 맡게 될 핵심 업무를 어떻게 접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무 수행 방법을 일단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직무 수행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법 지침을 숙지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입사 후에 저는 법 지침을 숙지를 해서 상담 시 오류를 방지하고 민원 대응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사전 자료 분석, 즉 외부 자료, 가입 이력, 급여 기록 분석을 통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예측하고 노후 준비에 상담에 좀 더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전문가의 유형을 보시면 사무직은 연금 운영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제도성, 완결성과 고객 중심 행정을 갖춘 연금 행정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는 노후 설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시설 운영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공공 건축 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전기 설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한다? 저는 5단계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현업의 실무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업무 지침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요청이라든지 업무 매뉴얼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무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법령, 회계, 설비, 안전 등 직무별 기초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내부 교육을 수강하거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제도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상담, 갈등 조정 이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제 민원 대응 및 피드백 기록 그리고 개선 연습을 통해서 고객 중심 역량 강화를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성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자격증, 자격 교육을 이수를 통해서 개선 제안 및 제도 참여를 통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자소서 항목 분석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자소서와 직무기술서는 점수가 들어가는 이상 좀 더 정성껏 쓰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